우리가 가압승계 증여특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제일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회사가 올라갈 거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예측하기 편한 거는 그래서 첫 번째가 과세 요건과 한도. 일단 가압승계는 법인만 됩니다. 개인은 안 돼요. 법인만 되고 증여재산은 주식 혹은 출자 지분. 그러니까 주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그렇죠? 출자 지분은 뭐 유한회사 혹은 합자 한명회사 이런 데들은 다 출자 지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가압승계 증여특례는 10년 이상 경영하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승계했을 때 적용돼요. 그리고 가압상당 자산이에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압승계 증여특례의 핵심입니다. 어떤 게 가압상당 자산이냐? 이 자산을 잘 평가해서 크면 클수록 당연히 효과도 크겠죠. 그렇죠? 그리고 비사업용 자산이 클수록 효과가 적을 거고 결국은 주식을 평가해서 그중에 업무 관련 자산을 업무 무관 자산이죠. 업무 무관 자산을 뺀 게 이제 가압승계 자산이에요. 네. 식은 이렇게 돼 있어 거꾸로.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야 돼요.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법인인데 퇴직했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10년 가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최대 주주로 가업을 경영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지분 소유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됐든 안 됐든 그건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경영을 하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증자, 18세 이상 거주자 2명 이상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1인이 아니고 2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증자는 증여받고 5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2명 이상이 가능하다 보니까 과연 이제 두 사람한테 가압승계를 해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에 부딪혀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간에 분명히 경영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실은 승계 받고 싶고 또 나도 승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두 사람을 승계하는 게 어려울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이유가 실질적으로는 뭐 여긴 안 나왔지만 가업 상속 공제까지 이어져야만 가업 승계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가업 상속 공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1인만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가업 승계 증여특례를 해도 아직까지는 좀 이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두 사람 거를 예를 들어서 A, B가 했는데 큰 자녀가 이제 요건을 충족해서 가업 상속 받는다. 그럼 B는 가업 승계 증여특례 받은 주식을 가업 상속 재산에 포함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뭔가 없어요. 확실한 게. 그러면 A만 받았으면 B가 받은 주식은 일반 상속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냐? 그럼 불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냥 지금 판단할 때는 합쳐서 가업 상속 한도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만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는 그 중에 한 명 요건을 충족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뭐 이런 요건을 충족한 자녀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어요. 이 2인이 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1, 2년밖에 안 돼서 이걸 하고 가업 상속까지 간 사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압승계 증여특례 할 때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된다는 거 5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 기재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임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정관 같은 거 바꿀 때 실무 임원. 우리가 이분은 전무님이고 이분은 이사님이고 막 했는데 알고 봤더니 등기엔 아무도 없어. 근데 등기는 가족만 임원으로 올라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비상장이. 그러면 임원이라는 게 상증세법하고 법인세법이 완전히 달라요. 법인세법은 실질적으로 임원이면 임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증세법은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가 돼야 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원, 전무님, 상무님 하시는 분들도 퇴직을 하면 등기부에 올라있지 않다 그러면 상증세법상은 직원으로 그냥 우리가 보잖아요. 직원으로 판단해서
퇴직한 이후부터는 특수관계가 해지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에 등재돼야 임원으로 인정을 해요. 상증세법은. 법인세법은 그렇지 않고. 법인세법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임원인데 뭐 되지 않은 임원과 등기된 임원이 있는데 두 사람을 달리 봤을 때 예를 들면 이쪽 임원한테 너무 많은 급여를 준다거나 이러면 같은 임원인데 달리 봤으니까 이제 부당행위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송금물산입니다. 법인세법하고 상증세법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도. 아시죠? 5억 공제하고 30억까지 10%. 그 초과분은 100억까지 20%. 이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100억 맞춰가지고 가압승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압승계를 다 하는 게 좋냐? 여긴 좀 부정적이에요. 한 35억까지는 10%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렇게 많이 권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런 가끔 이제 가압승계 증여특례 했는데 이거 수정할 수 없습니까? 하는 경우에 수정 못 해요. 못 합니다. 그거는. 아니면 일반 증여를 해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일반 증여 했다가 또 가압승계도 안 돼요. 한 번 신고하면.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가압승계 증여특례 적용받겠다라고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일반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사후관리는 7년이죠. 7년. 사후관리는 7년이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받았는데 더 이상 회사에 다니기 싫다. 그러면 종사를 안 하면 그건 일반 증여로 돌아가요. 그리고 지분이 줄어들어도 안 돼요. 그리고 결국은 수증자가 최대 주주에 해당되지 않아도 안 돼요. 그래서 가압승계 증여특례를 반드시 사후관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증여특례의 장점은 사후관리 7년이 지나면 그 주식은 그냥 온전히 수증자 겁니다. 가격도 인정해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증여 시점이죠. 언제 할 거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압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하면 그냥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죠. 30억을 한다 치면 우리가 보통은 50% 내야 되는데 가압승계로 하니까 10%. 그리고 지금은 연부연납도 되니까 효과가 같아요. 근데 세금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는데 과연 우리가 가압승계 증여특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주가가 제일 낮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회사가 올라갈 거다.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예측하기 편한 거는 순자산의 80%까지는 무조건 주가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결손을 내고 한다 해도 실제 쌓여있는 잉여금을 줄이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식 가치를 기업을 좀 분할한다거나 나눈다거나 해서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사전증여 하지 않고 가압승계 하지 않고 나중을 대비해서 가압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고 주식의 가치를 자꾸자꾸 줄이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도 맞다는 겁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압승계를 활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어느 만큼을 사전승계하고 어느 만큼을 상속할지. 가압승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증여는 일반 증여는 사전증여란 말을 써요. 증여의 증여. 근데 가압승계 증여특례는 뭐냐면 사전상속제도예요. 사전상속제도. 증여란 말 안 씁니다. 이거는. 그 말은 뭐냐면 상속을 할 건데 미리 상속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다. 그러면 10년이든 20년 후든 상속이 개시되면 그거는 상속재산에 다시 가지고 가서 정산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압승계 증여특례는 사전 상속제도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주의해야 되고요.